한국 최초의 지수구축함 세종대왕함 이 22일 1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10년 동안 바다를 지켜온 세종대왕함을 찾아 1박 2일 동안 함정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20물결의 11일 세종대왕함에는 해군 장교 및 장병 280여 명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북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한미가 예정됐던 연합훈련을 연기 및 축소하면서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안보 현장에서는 장병들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전투훈련을 하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22일 오후 3시 세종대왕함의 머리인 함수와 꼬리 부분인 함미에는 각각 장병들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진해군항에서 출발하는 세종대왕함의 출항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장병들은 함정과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 현문을 올리고 정해진 위치에 나란히 섰습니다. 전 계류색 걷어 명령이 떨어지자 장병들은 육지의 함정을 단단히 고정시켜주던 계류색을 풀어냈습니다. 하나, 둘 영차 장병들은 목장갑을 끼고 물에 젖으며 배는 더 무거워진 계류색을 당겼습니다. 함정이 얌전하게 항구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오물결 10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방패. 바다로 향하는 세종대왕함에서는 해군가와 세종대왕함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스트 선체 중심 갑판의 수직으로 세운 기둥에는 출항을 알리는 깃발들이 펄럭였습니다. 진해에서 출발한 함정은 이어도를 거쳐 제주 민군 복합항으로 향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길이 165.9m, 너비 21m의 7600디그 비지스함으로 최대 속력은 30노트 시간당 55.5km입니다. 최대 300여 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핵심 기능은 스파이-1D 스파이 1D 레이더인데요. 유도탄, 항공기 등 공중에 떠있는 표적을 360도 전방위에서 최대 1000km 멀리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해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세종대왕함 안 전투지휘실과 함교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스파이-1D 레이더가 비추는 인근 바다 모습이 그대로 띄워져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능력에 대해 해군은 세종대왕함은 2012년 12월 12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체가 분리돼 추락하는 것은 물론 낙하 지점까지도 정확하게 추적해 발사 이틀 만에 첫 장애를 인양했다. 지난 2009년 8월 25일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르호의 궤적을 발사되는 순간부터 지상 100km의 대기권을 벗어난 뒤까지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에 성공하며 능력을 입증했다. 고 설명합니다. 총원, 전투 배치.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전투지휘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지휘실은 세종대왕함의 둔후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함장과 전투체계관 등은 이곳에서 스파이-1D 레이더가 비추는 모니터 영상 등 각종 정보를 파악해 교전 등 각종 지시를 내립니다. 장병 280여 명은 함정 안 정해진 위치에 모여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투훈련은 해상에서 우리 군의 위협이 되는 실체를 발견했다고 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 군의 위협이 되는 물체가 발견되면 레이더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그 물체가 항공기인지 함정인지 잠수함인지 미사일인지 등을 가려냅니다. 이때 공군이나 합동참모본부와 협의를 거쳐 표적의 크기, 운동 성분, 속도 등 정보를 확인합니다. 세종대왕함이 확보한 스파이-1D 레이더 정보와 공군의 위성사진, 정찰기에 누적된 데이터 등을 모으면 표적의 정체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표적 식별이 끝나고 대상이 적으로 최종 확인되면 우리 미사일의 표적의 위치, 크기 등 정보를 입력해 쏠 준비를 합니다. 모든 교전 준비를 마치면 함장의 지시에 따라 실제 전투에 돌입합니다. 물론 절차 연습만 할 뿐 실제 미사일을 쏘진 않습니다. 시나리오별 위급 상황을 가정한 채 실시되는 훈련은 보통 하루 한 차례,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세종대왕함에는 모든 미사일이 장전돼 있다고 전해집니다. 전투지휘실이 전체 작전을 지휘하는 두뇌이자 컨트롤 타워라고 한다면 함교는 지휘실과 소통하며 지시에 따라 함정의 방향을 움직이는 운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타실인 셈입니다. 함교에서는 표적이 되는 함정의 각종 정보 속력, 위도, 경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선 한척, 6마일, 함교 왼쪽, 오른쪽 날개윙 브릿지에는 견시요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육안으로 바깥 상황을 관찰합니다. 이들은 함정의 눈과 귀가 돼 레이더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긴급 상황이나 위협에 24시간 대비합니다.
함정에 다가오는 작은 배들의 경적 소리를 포착하는 것도 이들 견시요원의 몫입니다. 세종대왕함은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던 때만 하더라도 한 달 중 20여일, 1년 365일 가운데 300여일을 바다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한때 세종대왕함은 부사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함정일 순위로 꼽히곤 했었지만 북핵 위협이 커지고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기피하는 함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남북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고 지난 9월 19일 남북군 당국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해 땅, 하늘, 바다에서의 적대 행위를 멈추기로 약속하면서 세종대왕함도 정상적인 교육과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세종대왕함은 한 달 가운데 2주는 부산항에서 2주는 제주항에서 머물며 합동참모본부 등 상부의 지시나 정해진 훈련 계획에 따라 대탄도탄 작전탄도미사일에 대비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송상기 부함장 중령은 지금도 주기적으로 작전을 하러 나가지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함정이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도 장병들은 24시간 안에 배가 출항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춥니다. 이동구이 기관장 중령은 우리는 전쟁이 발생하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일선에 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919 군사 합의서가 발표된 뒤에도 항상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각종 훈련도 그대로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